예, 반갑습니다. 전영근 교육채널 대표 전영근입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입학하는 학생들, 그리고 1월 3일 날 예비 소집일이 있었는데 아마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데 아마 궁금한 점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등학교 선생님 세 분을 모시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궁금한 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오늘 대화를 통해서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촬영 장소도 초등학교 교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1학년 교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책상도 지금 굉장히 낮은데 우리 선생님들 그 불편을 감수하고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오늘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 분 차례대로 한번 본인 소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지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하태성입니다. 네, 여기 부산진초등학교에 근무하고 교직 경력 28년 차 되는 교사 이선영입니다. 교직 경력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부전초등학교 교사 김용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세 분 이제 초등학교가 다 다릅니다. 소속되어 있는. 그래서 아마 다양한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데 학생들도 보통 인터뷰를 하면 좀 긴장을 많이 하던데 선생님들도 표정이 조금 긴장하는 것 같아서 편하게 그냥 특히 1학년 담임을 좀 많이 하셨다고 들었고 또 그동안의 경험들을 풀어주시면은 아마 학부모님들 그 자녀 보내는데 걱정하지 않고 학교를 자신 있게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1학년 입학을 준비하는 그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한 가지를 말하라고 한다면은 차례대로 한 가지씩 한번 말해보지. 한 가지를 말하는 게 제일 힘들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이제 학부모님들은 학습을 많이 생각을 하시고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작은 것부터 혼자 해내는 스스로 하는 습관이 제일 중요할 거라고 스스로 하는 습관. 예. 그게 사실은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예. 근데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우리 이선영 선생님. 네, 저는 조금 아이들이 경청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잘 듣고 친구 이야기나 선생님 얘기를 잘 들어야지 이렇게 보면 잘 듣는 아이가 인기가 많거든요. 실제로 막 딴짓하고 선생님 네. 말하는데 듣지도 않고 이런 네. 애들이 네. 의외로 많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보다 많군요. 네, 맞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앞에서 또 두 분 다 하셔가지고 예. 저는 경청하는 것과 더불어서 자신의 감정이라든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솔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말하기의 능력도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오기 전에 꼭 좀 배우고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하고 듣고 또 뭐라 하시죠? 작은 습관. 이 세 가지는 미리 조금 준비해서 들어오면 좋겠다. 지금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가능할까요?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근데 아마 요즘은 유치원 과정에서도 이미 이런 습관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도하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조금만 더 부모님이 관심을 더 가지면 아이들이 훨씬 더 학교 들어와서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좀 아이들 잘 지도해 주시면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입학 전에 혹시 이선영 선생님한테 한번 질문하겠는데 준비물을 꼭 뭘 챙겨와야 되는데요. 네. 학습 준비물을 네, 하는데 네. 혹시 책가방을 이런 걸 갖고 와야 된다. 필통은 이런 걸 가지고 와야 된다. 이런. 네, 그 준비물이 우리 아이 이제 입학할 때 필통 같은 것도 굉장히 화려하고 이런 것들을 사주시는 부모님이 많으신데 학용품은 그 학용품 목표에 가장 맞을 때 제일 좋은 학용품입니다. 예를 들면 필통 같은 경우도 이렇게 천으로 돼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필통에서 이렇게 그냥 연필 몇 자루, 그 다음 지우개 요 정도 넣을 수 있는 단순한 필통이 가장 좋고 준비물을 미리 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입학을 할 때 학교에서 이렇게 입학 선물로 줄넘기라든지 여러 가지 학습 용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가방 정도는 몰라도 다른 여러 가지 준비물들은 좀 입학하고 나서 천천히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입학할 때 준비물은 막 신이 나서 미리 막 이것저것 네, 사는 네, 것보다 네. 학교 안내를 따르는 네, 게 네. 뭐 오히려 뭐 그때 필요한 것들 적합한 것들을 네. 뭐 구입할 것은 구입하고 맞습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니까 네, 네. 요즘 학교에서 많은 걸 제공하고 네. 있잖아요. 네. 김용화 선생님한테 네. 한번 묻겠습니다. 그 예비 소집이 이미 끝났는데 네. 그러면 이제 입학할 때 학교에 전달할 거 있죠? 네네네. 그렇죠. 그게 어떤 거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선 학부모님들께서 학교에 이제 기초조사표라고 해서 예. 아마 반편성을 위해서 사전 자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아마 조사표를 보내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사표 안에는 아이의 학습적인 면, 그 다음에 아이의 뭐 성격적인 면, 그 다음에 유치원에서 교육관계 또는 가족관계 이런 다양한 것들이 아마 적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부분에 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3월 이제 입학을 하고 네. 반편성이 되고 담임 선생님이 정해졌을 때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을 네. 거거든요. 그 상담 기간에는 혹시 거기에 담지 못했지만 우리 아이의 지도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아이가 성장하는데 꼭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꼭 말씀을 예. 나누어야 선생님이 아이가 바르게 성장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기초조사서에 이제 필요한 내용들을 보통 기재를 해서 이제 네. 제출하는데 만약 입학 전이라도 미리 학교에 좀 알리고 싶은 내용은 뭐 가서 알리면 되겠죠. 우선 뭐 지금 학교의 기초조사표라든 다양한 서류들이 아마 넘어갔을 건데 꼭 여기에 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교무실을 통해서 예. 학부모님께서 기초조사표나 이런 부분에 좀 담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전달하고 싶다라고 하면 학교에서 흔쾌히 아마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담아서 미리 주시면 이제 반편성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혹시 그 2월달 안에 그 부분이 담지 못했다면 그 뒤에 이제 3월달이라도 담임선생님께 꼭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아무튼 생각이 듭니다. 학교 문턱이 높진 않죠. 맞습니다. 예. 요즘은 많이 낮기 네. 때문에 좀 추가를 좀 하자면 이제 또 지금 아직 반편성이 안 됐거든요. 근데 1학년 같은 경우는 반편성을 할 때 저희가 뭐 사전 그게 없습니다. 정보 자체가 없기 때문에 기초조사서나 이런 것들을 보고 저희가 이제 고려를 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받아서 반편성을 했는데 뭐 유치원에 다닐 때 같은 유치원에 다녔는데 아이들끼리 너무나 이제 트러블이 있거나 그런 친구들이 또 같은 학교에 또 배정을 받았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담임 선생님은 모르시지만 아직 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학교에 꼭 이 친구하고는 조금 반을 좀 뭐 좀 떨어뜨려 달라. 예, 그게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아이들도 스트레스 받고 학부모도 스트레스 받거든요. 간혹 이제 쌍둥이더라도 그렇죠. 뭐 같은 반에 예, 있기를 원했을 수도 그렇죠. 있지만은 또 예. 분리되기를 원하는 예, 경우도 쌍둥이 있으니까. 같은 경우도 그런- 이제 의사를 충분히 그런 정보는 사전에 학교에 예. 알리는 게 좋겠다. 예. 우리 학부모님들이 자녀가 입학하면 하루 일과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하태성 선생님께 초등학교 1학년 하루 일과 어떤지 예. 한번 말씀해 주시죠. 뭐 아마 유치원 교육을 받는 이제 아이들은 충분히 이제 여기에 좀 익숙해졌다 생각합니다. 일과 자체가. 하지만 이제 초등학교는 학교마다는 조금씩 이제 시정이나 이런 것들은 좀 다른데요. 보통 등교는 한 8시 30분에서 40분 사이에 이렇게 진행되고 그리고 오면 아이들이 이제 아침 활동을 합니다. 그건 이제 선생님마다 다르고요. 아침 활동을 하고 수업은 한 9시 전후로 시작이 됩니다. 9시 되면 이제 초등학교는 40분이 이제 1교시 수업이 40분이거든요. 40분 하고 이제 10분을 쉬고 그리고 4교시를 하고 이제 점심을 먹고 근데 여기서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은 일주일에 4교시 하는 수업이 2번 있고요. 5교시 하는 수업이 3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 있는 5교시는 하교를 한 1시 반 정도에 그 전후로 아마 하교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4교시를 할 때는 보통 학교마다 조금은 차이는 있지만 12시 전후로 아마 식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 되면 아이들이 이제 식사하는 시간이나 정리하는 걸 따져도 12시 한 30분에는 하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 이후에는 뭐 방과후나 돌봄이나 이제 각자 그런 스케줄에 맞춰서 가면 되고 일단 근데 이제 유치원도 보통 이런 좀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크게 힘들어하고 뭐 부모님들은 40분 어떻게 앉아 있어 막 이렇게 하시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진 않습니다 아이들이. 뭐 주로 놀이 중심으로 수업을 한다고 들었기 네. 때문에 예. 아이들이 아마 그렇게 지루하거나 뭐 예.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건 뭐 걱정 안 하셔도 예. 될 것 같은데 우리 이선영 선생님한테 그러면 우리 1학년 아이들이 배우는
이제 학습 교과서 네. 거기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주시죠. 네. 작년까지는 국어, 수학, 통합교과, 안전한 생활로 수업을 했습니다. 통합교과라는 것은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을 통합교과라고 합니다. 예전처럼 따로 교과서가 있는 게 아니고 2023년도까지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교과서를 통합교과가 그 안에 녹아들어서 수업을 했는데 올해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어서 교과서가 싹 바뀝니다. 예를 들면 통합교과의 경우 1학년 1학기는 학교, 우리나라, 사람들, 우주 4가지 교과서를 가지고 하고 4권의 교과서를 가지고 하고요. 1학년 2학기에는 하루, 이야기, 약속, 상상 또 4권의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1, 2학년 군이 모두 16권의 교과서를 가지고 통합교과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교과서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교과서는 저희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지금 열심히 이렇게 찍고 있다는 소식을. 입학하면은 네, 맞습니다. 내부를 예. 미리 교과서를 뭐 구할 생각은 안 하시는 것 예. 같습니다. 이제 교과서 이름이 지금 이렇다는 네, 거죠. 교과서 이름 이렇게 완전히 저도 바뀌었습니다. 뭐 올해까지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렇게 아이들을 지도했는데 너무 좀 변화가 많긴 네. 많네요. 종류가 많아서 가르치는 게 좀 그리고 하태성 선생님한테 예. 또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학부모님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우리 그 하태성 선생님도 물어보겠는데 한글 어느 수준까지 익히고 가야 되느냐. 저도 제일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뭐 개인적으로도 많이 받는 질문이고 학교에 이제 학부모님들하고도 초반에 이제 상담할 때도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인데 그리고 또 답변하기도 굉장히 또 애매하고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글을 뭐 완벽하게 100% 읽고 오라. 이거는 좀 그렇고요. 실제적으로 이 교육과정상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충분히 가능하지만 저는 이제 아이들을 지도하거나 이렇게 봤을 때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요거는 아이들의 이제 뭐 학습적인 부분이라기보다 또 좀 성격이나 자신감과도 조금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한글을 좀 어느 정도 읽고 뭐 완벽하게 쓰지는 못하더라도 읽고 한글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좀 보면은 아이들이 성격에 따라서 다 달라요. 우리가 이제 아이들 보면 막 질문 좋아하고 막 밝고 뭐 하여튼 뭐 좀 틀려도 막 얘 또 하면 되죠. 이런 친구들은 또 뭐 실패하든 무자든 한글을 좀 빨리 배웁니다. 근데 이제 좀 우리가 소위 말하기 좀 소심하고 좀 예민한 기질. 제가 소심한데. 한글을 잘 못 배우셨습니다. 근데 예민한 이제 기질을 가진 이런 친구들은 한글이 이제 자신감과 좀 많이 이렇게 밀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모님들한테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아이들 갑자기 또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막 잡아가지고 한글을 집중 교육 이렇게 하시란 말은 아니고 아이들이 그래도 한글에 좀 관심을 가지고 더듬더듬이지만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모님들이 옆에서 신경 써주시면 충분히 저희가 학교 들어오면 뭐 지도를 잘 할 테니까 한글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 예. 그런데 다만 출발선이 다르게 들어오는데 예. 혹시 거기에서 어떤 아이는 이제 조금 소심해지거나 또 위축될 수도 맞습니다. 있으니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거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오늘 이 시간부터 뭐 갑자기 뭐 한글 집중해서 뭐 학습하자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제가 1학년 교육과정 안에 한글을 기본적으로 익히는 것들이 모두 다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정도로 하고 우리 김용환 선생님한테 1학년에 수학 과목이 있죠. 네, 수학 이제 들어가죠. 이 수학은 제가 전공이 수학입니다. 수학은 학생들에게 두려운 것 같은데.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수학 과연 어떻게 학습하는 게 좋을까? 뭐 어렵진 않겠죠. 그죠? 네, 어렵지 않고 사실 초등학교 1학년에서는 수학보다도 한글을 빨리 익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래도 한글을 기반으로 해서 수학 문제를 또 풀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한글을 어떻게든 좀 빨리 부모님들께서 좀 들어오기 전에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지도가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1학년 수학은 1부터 100까지의 수를 세고 쓸 수 있고 그리고 수의 순서만 안다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뭐 그 1부터 10까지의 수를 가지고 기본적인 연산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가정에서 부모님들과 다양한 어떤 구체적인 조작물들, 뭐 바둑돌이라든지 동전이라든지 뭐 성냥개비라든지 이쑤시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수를 세는 연습, 그리고 수를 세고 뭐 만약 쓸 수 있으면 한글을 또 써보는 연습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같이 놀면서 수적인 기본적인 개념을 익힐 수 있다면 아이가 들어와서 수학 시간에 자신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수학도 한글처럼 네. 놀이처럼 집에서 네, 맞습니다. 조금이라도 익힐 수 있다면은 아무래도 익혀서 그런 보이는 부분이 게 좋겠다. 부모님이 함께 같이 놀면서 아무튼 어떤 집단이나 조직도 마찬가지지만은 항상 그 안에는 잘하는 아이, 못하는 아이가 이렇게 생기고 뭐 어차피 출발선은 다르더라도 종착역이 같을 수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아이가 소심해지거나 위축되거나 조금 교우 관계가 좀 틀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어느 선은 조금 익히고 오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선영 선생님한테 한번 질문 드리겠는데, 아까 그 하태성 선생님도 얘기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생활 습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치원 다닐 때 하고 또 아무래도 초등에는 스스로 해야 할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특히 학교 와서 유치원은 그래도 선생님이 챙겨줄 부분이 있지만은 또 초등학교는 또 일정 부분은 본인이 스스로 해결해야 될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어떤 습관, 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요즘 부모님들이 굉장히 아이들이 필요한 것을 아이들이 해낼 그 시간을 안 주시고 다 해주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율성이 많이 키워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이렇게 집안일이라든지 스스로 책 찾아 읽기, 잠자리에 들기 등 이런 작은 습관들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학교에는 급식실에서 식사를 하게 되는 식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간 내에 밥을 먹는다든지 편식하지 않기, 그 다음 또 젓가락질 연습, 특히 음료수 뚜껑을 따는 거. 그 음료수 뚜껑을 급식실에서 그런 것들이 종종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나오면은 저희도 사실 좀 한숨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대부분 다 이렇게 줄을 쫙 서거든요. 그 뚜껑 따달라고. 네, 그래서 그런데 그게 이제 급식실에서 이렇게 한 아이가 따는 아이가 있으면 걔는 그 급식실에서 거의 영웅이 되네요. 그렇죠. 선생님 보고 말 안 하고 걔 보고 막 따달라고 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료수 뚜껑을 분리하게 한다든지 그런 연습이 필요하고. 그럼 집에서 오늘부터 음료수. 맞습니다. 혼자 스스로 따야 먹는다. 따야 먹을 수 있다.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혼자 화장실 가기라든지 옷 골라 입기 이런 기본 생활 습관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물건을 소중히 다루면서 정리정돈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물건을 소중히 여길 때 여기려면 그 입학 준비물 같은 학용품을 준비할 때도 어머님이나 부모님이 사주시지 마시고 아이랑 의논해서 같이 산다면 아이들이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한 거니까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학용품을 살 때도 아이랑 같이 의논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처음에 이렇게 특히 또 정리정돈을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학교에서 맨날 줄넘기 잃어버리고 뭐 없어요 하는 정리정돈이 안 되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런 연습도 조금 집에서 봐주시면 좋고, 특히 정리정돈을 할 때 이게 제자리에 놔둬나 이런 것보다는 이 가방은 책상 위 옆에 항상 걸어놔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게 정리 습관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실수하고 서툴러도 된다고 격려를 해주시고 계속 습관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 습관은 바로 학교 생활과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입학 전에 뭐 수학 또 뭐 한글 얘기하셨지만 오히려 생활 습관을 좀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조금 부족한 부분을 잘 지도하는 게 학부모 입장에서 오히려 학교 보낼 때 오히려 안심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대학생들도 자기 정리정돈 잘 안 됩니다. 그 초등학교 때부터 습관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요즘 아이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아무튼 우리 초등학생 입학하기 전에 여러 가지들 말씀해 주셨거든요. 혼자 뭐 화장실 가기 뭐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잘 챙길 필요는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